대통령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하면서 최초의 기자 출신 총리가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청와대 개편과 개각 시점에도 촉각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2기 내각에 뜨는 인물과 지는 인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여상원 변호사, 그리고 동정민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와대 여권 출입 취재하고 있는 동정민 기자. 네. 문창극 총리 후보 누가 추천한 겁니까, 대체? 박근혜 대통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일단 언론인 중에 좀 찾긴 찾았다고 합니다. 막판에 가서 직업군으로 따지면 일단 관피와 개혁을 위해 관료가 빠진 상태, 안대희 전 후보자 낙마 이후에 법조인도 빠지고 학자 출신은 조금 개혁 추진하기에는 조금 유약하다. 그러면 남는 게 정치인하고 언론인 이 중에서 좀 찾았다고 하고요. 언론인은 찾는 와중에 이 문창극 주필이 누구론가의 추천을 받았고 그 누가 추천했느냐의 여부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을 때 원로그룹이 아니겠느냐. 원로그룹. 원로그룹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말하는 7인회라고 하죠. 대통령을 2007년 경선 때 주로 이제 보필을 했고 그 이후에 조언을 해왔던 7인회 그룹에서 7인회 그룹과 이 문창극 후보자의 인연들이 꽤 엮이는 게 꽤 많습니다. 어떻게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 안병훈 그때 당시 2007년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안병훈 전 김파랑 대표가 지금 서울고 선배가 되는 거고요. 그 문창극 후보자의 서울고 선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김용환 지금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충청도 출신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충남 보령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인사위원장으로 인사 역할을 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정희 기념재단의 초대 이사장인데 이 문창극 후보자가 그 박정희 기념재단에 지난해 5월부터 이사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연들이 좀 겹치는 구석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서 그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문창극 후보자가 그 주요 신문에 또 그 주필과 대기자를 했기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상당히 인맥이 또 나름대로 넓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치는 것들이 그런 원로 그룹과 겹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추천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어떤 건의를 했을 수도 있고, 자문에 응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럴 건데, 그럼 뭐 대통령의 인사기 때문에 그 속 얘기까지 다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저분들하고 인연이 얽혀 있어서 뭔가 원로들에게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추측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되게 인사의 통로가 크게 봤을 때는 총리급 정도면 두 가지 정도 아니었겠습니까? 이미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행보를 같이 해왔던 이른바 수첩 인사에 해당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공론화 대상이 돼가지고 그동안에 언론 등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분들 중에서요. 언론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언론인에서 바로 그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사회적 활동을 통해서 대중적인 신망을 받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계속 뭐 언론인으로만 생활했다고 볼 수 있겠죠. 최근에 대학 교수 생활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주변 그룹 추천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좀 합리적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로 그룹의 추천을 받고 총리 후보가 됐는지는 좀 팩트 확인이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서울고 인맥들이 이번 정부에서 상당히 많이 좀 부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문창극 후보자에 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마치 자기 투표할 때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제가 방송에 나와서 이번에는 좀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 좀 피하고 국민의 마음을 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그 문창극 후보자가 지명된 날, 그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이 비 맞는다고 들어오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마치고 나가면서 기자 한 분이 손가락이 다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문창극 후보에 지혈한다고 손가락이 이렇게 쥐고 자기 손에도 피가 묻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게 물론 꾸며낸 걸 수도 있지만 본인의 그런 평소 마음이 아니면 그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쉽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벌써 지명돼가지고 흥분된 상태일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기분 좋은 상태에서 조금 있다가 우리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그럼 과연 청문회는 무사히 통과할 것인지 그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요. 그리고 서울고 그건데
제가 법원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법원에 큰 산맥이 경기고하고 서울고거든요. 경기고 선배들은 보면은 참 번뜩이는 재치, 예. 뭐 뛰어난 기억력 이런 걸로 이 자중을 이렇게 주름 잡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성격도 활달하고. 네. 근데 서울고 출신들이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은 되게 조용하셔요, 대체로. 아, 그런가요? 말씀이 없으시고. 그러면서도 자기 할 목은 네. 다 하시는 게 보통 서울고 출신들의 어떤 성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끈끈한 뭐랄까 서로 인간관계랄까요? 그런 거는 경기고보다 서울고가 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느 고등학교가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좀 느껴지는데. 예,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성향이냐의 관심보다는 혹시 특정 고등학교에 집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언론에서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뭐 그동안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 전문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하게 결과적으로 이제 그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서울고의 경우에 좀 그런 쪽이 아니었겠나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사회적인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아마 사적인 네트워크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이 고등학교 인맥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다시피 최근에 관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특정 세력이 집중되면은 특권과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좀 커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좀 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 고등학교 지금 이제 뭐 이 주제로 들고 나오셔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사 하마평이 있을 때마다 어느 지역,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 꼭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 정서에 바람직한 것인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그 자리에 맞고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니까 된 걸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그다음 지역을 먼저 이렇게 드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게 그게 또 어떤 인연이 서로 얽혀 있어서 서로 추천이 된 건지 혹시라도 또 밀어주고 당기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또 저희들이 뭐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떤 분들이 있나요? 서울고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물론 대표적인 인물들. 서울고 자체가 워낙 전통이 오래된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출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서울고 저 판넬에 보다시피 최필립 박근혜 대통령의 의전을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의전을 담당했던 돌아가셨죠. 지금 돌아가신 전 전순학기 이사장이 1회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지금 판넬에 있는 인물들이 보통 인물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권에서 모두 장관을 차지하고 있거나 수석 이상급. 지금 장관과 수석 이상만 서울고가 10명 좀 넘는 거, 내각에만 5명 정도 지금 포진하고 있고,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문창구 후보자의 이제 한기수 아래 후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주철기 외교안보 수석은 이제 문창구 후보자의 두기수 선배가 되는 거고, 워낙 주요 자리에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나 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용산고라 그래서 용산고 인맥이 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했지만 당시에도. 그거에 비해서도 서울고가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때에 비해서. 근데 뭐 그게 굳이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고랑 무슨 인연이 있는 사이나 전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문창극 후보자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창성동 별관에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출근을 했는데 기자들하고 몇 가지 질문 응답을 했는데 책임 총리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답변을 책임 총리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책임 총리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거 아니겠죠? 기자 오랫동안 하고 하셨으니까는. 뭐 두 가지를 함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책임 총리 등의 얘기를 꺼낸 계제가 아니다. 이제 지명됐는데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지금 책임 총리제를 얘기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서 그 밑에 주어진 역할만 하는 것이지 책임 총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리면요. 책임 총리 얘기가 나오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책임 총리 차원보다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국무총리 이야기하면은 국회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일도 아닌데 야당 의원들한테 호통받는 모습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야당이 주문하면 들어줄 수도 있고 책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 역할은 아마 하지 않겠나라고 봐집니다. 또 동 기자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저 책임 총리 처음 들어본 얘기가 상당히 좀 국민들한테 좀 국민들이 바라는 상은 지금 대통령이 너무 만기칠람하고 혼자 독식을 하고 있으니 그 문창국 새로운 국무총리는 국가대개존을 좀 내각을 장악하면서 좀 힘있게 해달라. 그래서 사실 뭐 관료도 빼고 해서 언론이 됐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곧 개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문창국 후보자가 어쨌든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야 됩니다. 개각을 하려면. 그러나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개각을 할 수밖에 없는 형태지만 신임 문창국 후보자가 본인의 같이 일할 개각의 대상에 대해서 본인도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제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책임 총리의 자리에 지금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굳이 저런 얘기로 자신은 뭐 겸손하게 표현하는 걸지도 모르지만 국민의 눈높이랑은 좀 맞지 않는 말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아주 강력한 총리가 되겠다. 네. 이런 얘기를 내 입으로 못하니까 그냥 뭐 네. 이렇게 좀 흐려서 답변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그걸 좋은 예. 쪽으로 해석하자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대통령 중심제고 예. 이 총리나 내각이라는 거는 본래는 대통령 중심제에 맞지 않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금 대통령 중심제하고 내각제를 혼합한 그렇죠. 형태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뭐라 그래도 국정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다 있고 장관이 잘못해도 대통령이 책임지는 겁니다, 본래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뭐가 잘못되면 그 부장관이나 총리가 사표 내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만두는데,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는 있죠. 반대로 뒤집으면 말하면 권한이라는 뜻이거든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지, 권한이 없는 사람이 책임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책임 총리가 무슨 말이냐, 이걸 진짜 문 후보자 몰라서 할 일은 없고요.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이, 내가 지금 아직 후보자 신분에 이런 뭐 책임이니 권한이니 이런 이야기를 벌써 운운하는 것은, 후보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다.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은, 비록 대통령 이걸 또 뒤집어 생각하면은 예. 책임이란 말 나 잘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 여망이 아까 우리 동 기자 말씀하신 대로 어떤 국정에 대해서 하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총리로서, 왜냐하면 헌법에도 국무총리라는 직위가 헌법 기관이거든요. 예. 그걸로서 어떤 일정 역할을 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반대로 완곡하게 부탁하는 거 아닌가.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여지를 달라. 그럴 가능성도 있고. 혹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하고 총리의 역할하고 혹시 혼돈하고 계신다면은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 정홍원 총리 때 어느 사진에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죠. 대통령이 앞에 가시고 바로 뒤따라가는 게 비서실장이고 총리가 그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법조계 선배이고 뭐 이런 관계가 있었죠. 뭔가 좀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하는 상황에 대해서 겸손한 말인지 정말 상황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금 지적을 좀 해두고 싶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아까 좀 뭐 이런저런 평가를 하셨는데 청문회 통과 전망은 어떨까요? 뭐 한 번도 혹시라도 뭐가 자칫 낙마가 됐다. 이건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처음에는 정치인으로 건의를 하다가 마지막에는 무조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후보로 해달라라고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다고 할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청문회가 통과되지 않으면 정말 국정구박 집권 2년차가 그대로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청와대에서는. 그러나 어디서 돌발별수가 터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또 청문회라는 게 굳이 과거의 전력뿐만 아니라 발언이나 뭔가 말에 대해서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철저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늦게 붙어서 여러 가지 좀 힘들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청와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청문회 대비하기 위한 팀을 좀 빨리 구성하기 위한 또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야권에서는 또 이번에 또 그 성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치열한 청문회 공방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보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해군 장교 출신이고, 이제 이제 딸만 셋이 있다는 거죠. 딸만 셋이 있고, 군 문제는 이제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재산 문제라든지, 청문회 문제라든지. 우리나라 청문회에서 통과 못하는 첫째가 재산, 그다음 병역, 그다음 여성 문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 위장 전입, 이런 문제고. 근데 지금 보통 인사 대상자한테 미리 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당신 200개 항목 정도 된다는 거예요. 항목을 만들었죠. 거기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문창국 후보가 자기가 거기 걸리면서 총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요. 아마 그런 거는 그것까지 다 체크를 하고 아마
그래서 근데 지금 했겠죠. 야당에서 지금 제일 주장하는 게 이념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문창극 후보 되고 나서 각 도화 신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보수 우파, 극보수 우파라는 걸 주장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비를 걸겠다 이건데 제 생각에 대학 청문회에서 어떤 이념 이런 문제로 낙마한 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사생활에 대해서 부적절한 게 있으면 여론이 급격히 나빠져서 낙마는 하더라도 이분이 어떤 이념을 가졌냐 이거에 대해서는 없고 제가 그 신문을 읽어보니까 보수나 진보냐가 아니고요. 이분은 국가주의자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가 제1번이고 그 외에 모든 국가의 정책 이런 거는 그 뒤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거는 보수냐, 진보냐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좀 핀트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 과정에서는 개인적인 문제하고 이제 성향이 논란이 되겠지만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 총리 임명은 세 틀에서 봐야 된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면서 정부 2기를 얘기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총리 인선을 두고 과연 박근혜 정부 2기라고 할 만큼 한 변화를 이길 수 있었겠느냐. 이기하고 똑같으냐. 지난번 윤두원 홍보수석이어서 변화를 잇기 조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는 점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번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는 최소한 뭔가 야당하고의 공감대도 같이 가질 수 있는 당연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 대통령의 방향이 중심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일정하게는 야당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작부터 조금 전직 대통령 때 조금 병원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서 몇 조 이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버린 일이지만은 청문 과정 속에서 당시 했던 상황하고 지금은 좀 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인의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하고요. 능력 문제는 이제 국정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나중 문제라고 봐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폄하 이 문제 바로 제가 신문을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그게 근데 전직 대통령의 어떤 성향에 대해서 비판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대로 이분의 문 후보자의 성향, 국가 제1주의 거기에 의해서 두 전직 대통령을 비판한 거기 때문에 어떤 그분이 종북이다 이런 친북이다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분한테 근거 없는 몇 조 돈 빼달랬던 얘기를 당에 주요 메이저 신문에 아마 이제 청문회 기간 동안에 좀 이제 거론이 되고 또 이제 답변이 있겠죠. 어떤 내용 정부장이 아시겠지만은요. 제가 이제 저하고는 7, 8년 차이가 납니다만 저하고는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상당히 강단이 있는 분입니다. 또 정치인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제처도 있는 분이고 하니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적응력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